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그러니까 세금, 그리고 전월세, 임대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하지만 몇 가지 더 첨언을 드리고 싶고 기사를 같이 다뤄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내려도 전월세 인하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기사를 아예 같이 보려고 하다가 이 기사가 특이하게 막 광고가 되게 지능적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좀 너무 약간 좀 자극적인 게. 그래서 이렇게 좀 떼왔고요. 이미 2달 반이 지난 거예요. 이제 종부세 내린다는 발표가 났을 때 이런 기사가 나온 건데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죠. 세입자 위한 최고의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다. 그런데 주택 공급을 확대하게 되면은 사실 새 집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지만 새 집을 많이 짓는다? 재개발, 재건축을 막 한다? 여러분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는데 세입자를 위한 최고의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이다. 그럼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 그러면 돈 벌게 해주겠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 분양가 되게 비싸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한 덩어리인데 우리가 이슈별로 따로따로 자극을 받고 반응을 하니까 자꾸 따로 다루거든요. 딱 들으면 쉽잖아요. 주택 공급 확대하면 집값이 잡히지. 전월세가 내려가지. 이건 오케이. 근데 서울은 지을 데가 없잖아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에 뭐가 걸려 있죠? 재초안이랑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이 가려면 투자자가 많이 유입이 돼야 돼요. 이거는 현장에 가보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추가 분담금을 낼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업은 못 가거든요. 그럼 주택 공급을 또 못 해요. 이게 서로 악순환이기 때문에 좀 안 좋게 얘기하면 투기꾼들이 손바뀜이 돼서 추가 분담금을 기꺼이 내고 사업성을 만들어내서 돈을 남겨먹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추가 분양을 하고 도시에 더 많은 사람을 수용을 하고 이런 과정이 돌면서 기존의 땅주인, 기존의 집주인들이 돈을 버는 과정. 이게 멀리서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개포동이나 아니면 강동구나 이런 데 가시면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다들 돈 정말 많이 벌어 가셨거든요. 대신 새 아파트 그리고 새 집주인들 늘어난 세대수는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광교나 판교나 뭐 위례나 가보시면 뭐 다산이나 별내나 아니면 갈매나 뭐 진접이나 한강 신도시나 검단이나 아니면 굉장히 많네요. 동탄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파주도 있고 여러분 뭐 양주도 있고 너무 많이 지었잖아요. 거기 다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LH도 돈을 벌었고 건설사도 돈을 벌었고 수분양가도 돈을 벌었고 그렇게 해서 그 도시에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안 좋게 들리시겠지만 결국 누군가 돈을 벌어가는 과정이 주택 공급 확대예요. 여기서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주택 공급 확대, 특히 지을 땅이 없는 곳 이꼴 돈을 벌게 해줘야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린 그게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 공급 확대가 안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종부세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게 정가가 된다는 거죠. 여기를 보시면 여기도 상당히 좀 광고들이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종부세 332만 원 늘어나면 월세 20만 원 오른다. 이렇게 화이터치 연구원 보고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연구원 하나의 보고서가 맞다. 그러니까 제 입맛에 맞는 것만 찾아와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쨌건 한 번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월세가 마구 오르고 있잖아요. 세금을 많이 올려오고 금리도 올려오고 주택 공급을 자꾸 가로막았거든요. 주택 공급을 가로막은 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 월세가 왜 오르고 있냐? 월세는 사람이 가장 올려주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월세를 올려준다는 건 나와 내 가족이 소비할 돈이 그대로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가장 비선호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월세가 왜 올라갈까요? 집주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런 폭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올라가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시장에 나가서 중개사님들한테 직접 확인을 해보면 전세가 더 이상 더 좋은 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의견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원래는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이자 내면서 전세로 사는 게 아주 가뿐했는데 이젠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예전에 비하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월세가 낮다. 그래서 사람들이 월세를 택하고 있는데 이 월세 공급이 쫓아오지 못하는 바람에 월세가 폭등하고 있고 서울 아파트는 2배 이상 오른 지역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모든 것 뒤에는 금리나 세금이 들어있다는 건데 금리가 오르기 전에 세금이 먼저 올랐고 세금이 오를 때부터 이미 월세랑 전세가 오르고 있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봤을 때 종부세, 집주인의 세금을 올리면 임차인이 내야 되는 월세가 올라간다는 건 유추는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딱 법칙을 딱 집어내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이대로 세금을 계속 강화하고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월세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는 틀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종부세 내려도 전월세 인하는 없다가 뭐냐면은 종부세를 내린다고 발표를 했지 실제로 고지서를 받고 내린 사람이 없거든요. 저는 종부세 내리면 전월세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종부세 하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일부러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급이 안 되고 세금이 올라가고 이거저거 규제를 하니까 다 막힌 거잖아요. 만약에 세금을 다 내린다. 취득세도 내리고 종부세도 내리고 양도세도 내린다. 그럼 뭐가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투자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집을 3개, 4개씩 사겠죠. 어쨌건 늘어날 거 아니에요. 2020년도 8월달 이후로 못 늘어났으니까. 그럼 그분들이 전세를 놓겠죠? 월세를 놓겠죠? 전세가 늘어나면 월세도 내려가고 다 내려가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 판 자체가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중간에 철심을 박아놔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철심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따로따로 보니까 연동돼서 보이지 않는 거죠. 종부세를 내려도 전월세 인하는 없다 아니라 종부세도 내리면 전월세를 내릴 수 있다가 맞죠. 종부세도 내려야 되는 거지 종부세를 내린다고 전월세가 인하가 되는 게 아니죠. 하지만 또 거꾸로 말씀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거 있죠. 종부세 올리면 월세가 올라간다. 똑같아요, 여러분. 종부세만 올렸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종부세를 올린 대신에 다주택자를 유입을 시키고 전월세를 공급하게 하고 신규 주택을 어마어마하게 폭탄 투하를 하게 되면은 전월세 못 올라요, 여러분. 오히려 내려갈걸요? 그러니까 다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에서 딱딱 법칙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 연구소의 발표 자료만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없지만 어쨌건 지금 상황을 정리할 수는 있잖아요. 취득세 강화, 종부세 강화, 양도세 강화된 상태에서 금리까지 오르니까 전월세가 더 오르네. 서로 연동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세금이 올라가니까 전월세가 올라가네. 이렇게 매듭을 짓고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세금이랑 그리고 전월세가 연관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논문과 보고서가 미국이랑 유럽 선진국가에선 이미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규제를 하지 않고 세금을 임의적으로 막 올리지 않아요. 예전에 과거 정권에서 했다가 주택시장에 실패를 일으켰었기 때문에 그때 당연히 득표율이 낮아졌겠죠. 왜냐면 제일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사람들한테 비난을 듣고 욕을 먹는 이유는 우리 필수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보금자리고 인생의 가장 기본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투기나 욕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욕심과 투기가 한국에선 이미 어떤 공급의 한 대책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해주면 분양이 잘 되니까 집을 많이 지을 거고 재개발, 재건축도 손바뀜이 되면서 더 원활하게 일어날 거고 어떤 사업성도 생겨서 들어갈 거예요. 요번에 상계주공 8단지나 개포주공들은 사업성이 나왔기 때문에 간 거예요. 예전에 지지부진했어요, 여러분. 안 된다는 사람도 많았어요. 강동구도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계주공 8단지 거기는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좋았고 그 시장 안에는 여러분이 좀 싫어하시는 투기꾼들, 다주택자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맞물려 봤을 때 아무튼 지금 시장 이 상황에서 세금과 금리 둘 중에 하나를 계속 올린다? 이 시장 상황에서 그럼 전월세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것도 실제로 이뤄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종부세만 내린다? 그럼 전월세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면 다른 요소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다른 요소가. 왜냐면 계속 점진적으로 다주택자, 전월세를 제공하는 사람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지 못하는 시간이 쌓여오고 있잖아요. 2020년 8월 이후로는 못 샀거든요. 취득세가 12.4%니까. 그럼 벌써 2년이 지났어요. 2년, 3년, 4년 가면서 전월세 공급량이 줄어들 텐데 여기서 종부세만 내린다고 바로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안 내려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다른 세금들과 다른 규제와 공급을 늘려서 세입자들에게 뭔가 전월세 시장을 공급을 해줘야 저는 궁극적인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전세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자꾸 언론에서 내보내는데
월세 시장과 전세 시장은 원래 한 세트인데 아파트 시장에서 월세 시장이 너무 인기가 없으니까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월세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방심하시면 안 돼요. 방심하시지 마시고 전세를 계약할 분도 월세를 계약할 분도 이게 과연 앞으로 수급이 맞고 내려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전세 사기나 이런 게 걱정이 되시면 월세를 택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아니고 난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능력껏 저렴하게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이 시기에 매매 얘기를 꺼내면 안 좋게 보시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파트가 정말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기조가 계속 간다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신규 공급이 많이 돼야 되고, 더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이 어렵죠. 주택 공급을 안 할 테니까요. 아무도 안 사는데 누가 짓겠어요. 그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라고 영상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